yet another captcha, 텍스트 캡처 솔버라고 해서 캡차를 푸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CCS 118이라고 해서 약간 암호학회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18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기반 캡처는 솔직히 이제 그 전부터 많은 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논문을 풀어가고 있었고, 보시면은 기존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230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캡처를 풀 수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이 모델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이고 적은 데이터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겐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듯이 사람들의 참여가 조금 적어지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조금 더 넓은 종류의 그 캡처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총 500개의 진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면은 실험 결과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최근 나온 캡처 솔버들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에서도 돌릴 수 있고 CPU에서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컴퓨팅 성능을 요하고 GPU를 이용해서 푼다면은 0.05초 만에 풀게 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스키마는 총 33, 그 솔버의 스키마는 총 33개를 다뤘는데 그중 상위 11개가 그중 11개가 이게 보시다시피 이베이나 구글, MS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그 사이트들에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널리 쓰이는 6가지의 보안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선이 겹쳐진 선과 그 단어끼리의 겹쳐짐,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그 문자열, 그리고 돌아가고 왜곡되고 이렇게 흐려져 있는 거, 그리고 폰트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색깔이 다른 거,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거, 이렇게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은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캡처 생성, 전처리, 훈련, 파인 튜닝,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캡처 합성입니다. 겐 생성기를 이용해서 생성하며 그 캡처 이미지 아까 말했듯이 500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걔는 적대적인 생성 방법으로서 하나는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해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를 판독해내는 모델, 이 2개가 서로 싸우면서 학습해 나가다가 판독을 이제 못할 정도로 가짜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학습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이미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와 그 보안 기능이 다 제거된 이미지,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500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요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이런 걸 파라미터화해서 이제 넣어서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게 생성된 이미지고 보안 기능이 적용된 이미지와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문자열들의, 그러니까 답안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는 실제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500개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차 워드, 여기 보시다시피 캡차 워드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안 기능을 파라미터화해서 넣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내게 되고, 그럼 이 이미지 생성해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픽셀 레벨에서 합성 캡차를 수정하는 그 CNN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그 각각 다른 폰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무료 폰트들을 많이 제공해서 폰트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겐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로스와 동일하고 threshold는 95%로 둡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겐의 학습 시간은 스키마당, 아까 우리 6가지였죠. 스키마당 이틀이 걸렸지만 학습을 다 하고 나면은 100만 개의 캡처 이미지를 생성한 데는 1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철인데요. 여기서는 겐을 픽스 투 픽스를 이용하게 되고 보안 기능을 제거하고 글꼴 스타일을 표준화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글꼴 스타일을 표준화한다는 거는 아까처럼 그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겹쳐져 있고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다른 글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색이 채워져 있고 약간 글자를 띄워주고 겹친 부분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픽스 투 픽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네, 그 픽스 투 픽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 스타일에서 다른 스타일로 바꿀 때 이용하게 됩니다. 화풍 바꾸기나 글자체 바꾸기 등에 이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정자체 이미지로 바꾸는 곳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여기 1번에서 만들어진 요 합성 이미지를 이용하고 2만 개의 캡처 요거 보안 기능이 적용된 거랑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워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총 각각 2만 개씩 총 4만 개를 이용해서 여기 전처리의 학습에 이용하게 됩니다. 1번과 똑같이 겐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스 펑션은 픽스 투 픽스 로스 펑션을 따르고 threshold는 95%로 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훈련인데 훈련은 이제 1번, 2번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내기 위한 훈련 방안으로서는 르넷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CNN을 이용할 때는 르넷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레즈넷이나 인셉션이나 VGG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르넷을 이용한 이유는 다 이용해봤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신에 단순한 모델인 르넷5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훈련인 르넷5를 이용한 그 아키텍처가 되는데 그 원래 르넷5에서는 그 컴브 풀링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이렇게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컨볼루션 풀링 단계를 총 5번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2개를 연결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르넷5를 그 훈련시킬 때는 앞서 말했듯이 그 합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된 이미지를 20만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인 파인 튜닝입니다. 이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레이블링한 캡차의 스몰셋을 이용해서 좀 더 그 사이트에 맞게 그 스키마에 맞게 특화되게 성능을 개선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처리 그 리얼 캡차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을 거쳐서 파인 튜닝으로 넣게 됩니다. 이 파인 튜닝 하는 단계는 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1,500개의 리얼 데이터를 준비해서 학습을 시키고 사전 평가를 했습니다. 500개는 훈련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00개는 이제 밸리데이션과 그 실험 테스트 셋으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excluded 캐릭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0과 1, 그 0은 영어 O랑 되게 헷갈리죠. 그리고 1은 영어 L이나 대문자 I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외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83%에서 92%가 됐고 52%에서 86%가 되는 등 되게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글이 0%에서 3%로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글의 예제인데 이거 보시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공지능들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캡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모델의 93%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100%를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들이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기반의 노이즈 제거 기법과 자기네들이 생각해낸 노이즈 기법을 비교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막 있고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필터 기반으로 노이즈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진다던가, 그리고 다 안 사라지고 원 글씨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런 노이즈를 잘 제거 못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캡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다가 커널 이렇게 필터링 기법으로 이용해서 삭제를 하다가 보니 잘 안 되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원 캡처 이미지면은 필터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자기네들이 만든 프리 프로세싱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지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표준화하는데도 아주 훌륭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이 다른 모델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네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색깔도 잘 채우고 잘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자 사이를 좀 넓히는, 여기 보시면 딱딱딱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간격을 잘 넓히죠. 그래서 문자 간격을 넓히고 표준화하는 데서도 좀 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 튜닝의 최적 시작점을 찾기 위한 표로 첫 번째 컴브레이어, 두 번째 컴브레이어, 세 번째 컴브레이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각각 시작점을 뒀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에 넣었을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데이터 500개라고 했는데 보면은 450개를 실제 생성에 쓰고 50개는 파인 튜닝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캡처를 생성해냈는데 캡처를 생성해서 그 파인 튜닝 하는 데까지 리얼 데이터가 몇 개나 필요하나라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요 보면 200개일 때는 되게 현저하게 떨어졌다가 400개일 때도 조금 떨어졌다 500개 갑자기 급상승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500개 이후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500개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겐에서 스레시홀드를 몇으로 줄지에 대한 건데 보시다시피 95%일 때 되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95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말은 텍스트 캡처의 네 가지 공통 보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첩, 회전, 그다음에 왜곡, 흔들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겹치는 면적이 4픽셀인 경우에는 65%로 맞춰내고 6픽셀 이상 6픽셀일 때는 50%, 8픽셀일 때는 42.6%, 많이 겹칠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전인데 회전 각도가 사람들이 30도가 넘어가면은 그 사용 경험이 되게 별로라서 30도 미만으로 주는데 30도 미만일 경우는 99%로 주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왜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0과 5, 1과 L과 같은 이런 좀 많이 정말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제외하면은 92.9%로 이것도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웨이브 흔들림인데 흔들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부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98.85%로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안 기능들을 조합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표이고, 두 개 이상 했을 때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보이면서 전부 다 했을 때는 되게 낮은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경험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캡처 사용 적합성이라고 해서 여기 유저빌리티가 사람들이 얼마나 풀기 편하냐, 이제 사람들 직접 20명 참가자를 모집해서 측정을 한 거고, 그리고 요런 각 캡처마다 100개씩의 데이터를 라벨링 시켜서 1분간 라벨링 시키게 해서 나온 결과 값이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 성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사람과 흡사하게 잘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되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은 푼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사람들은 이런 보안 기능이 있어도 풀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렵다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델들을 이용해서 캡처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더 발전해야 될 방향으로서 가변 아웃풋,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가 5개로 출력된다고 하면 무조건 5개만 출력이 되게 하는데 어쩔 때는 6개, 어쩔 때는 3개 이렇게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문장으로 나올 경우, 그러니까 아래 위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텍스트 캡처가 아무리 쉽다고 하지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디오나 게임 기반 캡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캡처 스키마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보안성을 향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겐 기반으로 만든 딥러닝 방법에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텍스트 베이스드 캡처가 되게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코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 봤는데 학습 웨이트나 데이터셋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자기네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받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그 새로운 모델을 발견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캡차 문제에 겐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겐을 적용했을 때 되게 취약하게 풀린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제 논문과 저자의 ACM 발표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유민님, 근데 그 겐을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적은 리얼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겐을 이용해서 많이 생성한 다음에 그걸 학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거 끄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많은이 얼마나 많냐면은 230만 장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30만 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다 라벨링을 해야 되고 크롤링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안티 크롤링이 많아서 그 캡처 방지들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고 또 아까 하드코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한번 딱 만들었지만 만약에 갑자기 뒤에 배경이 추가된다 이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적대적으로 겐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은 내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것들을 생성해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섞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여기도 봤다시피 이렇게 이게 진짜 리얼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는 거는 이렇게 보안 기능을 파라미터화해서 이런 거 온, 오프 아니면은 몇에서 몇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값만 주고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캡처 워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워드랑 이렇게 파라미터화된 그 보안 기능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르넷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르넷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 르넷은 결국에는 그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전처리돼서 들어오는 뭐야 되지? 그 워드 벡터 있잖아요. 워드 벡터가 아니고 워드 이미지. 전처리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생기게 된 이런 워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를 통해서 르넷에 들어가서 그 단어가 뭐다라고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르넷이 아까 레스넷이랑 VGG 이런 걸 대체한다 했는데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니까. 아니죠. 원래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르넷 5를 쓰냐 레즈넷을 쓰느냐 요 차이인데 그 풀리 커넥티드 전에 근데 VGG랑 레즈넷이랑 뭐 인셉션을 써봤는데 성능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간단한 구조인 르넷 5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르넷이나 레즈넷이나 VGG 같은 경우도 다 그냥 CNN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지 베이스드 그 이미지를 그 컴브해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인데 그 모델인데 그 다른 거 다 써봤는데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간단한 르넷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딱 이 부분이 가장 솔직히 놀라긴 했거든요. 이 부분이요? 네. 그냥 큰 구조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 다른 애들하고 썼을 때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이지만 주변에 복잡한 다른 노이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워드만 적혀 있는 이미지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픽셀적으로 그렇게 네네. 복잡하지 않은 거여서 음. 그냥 딱 음, 흰 배경에 검은색 글씨, 깊이나 이런 것도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체 겐으로 얼마나 잘 만든 건지 무섭네요. 그리고 500장을 가지고 최소 22만 장을 생성한다는 건데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0만 장을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여기서는 2만 장을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500장 가지고 22만 장을 생성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마무시하네. 자, 그게 그렇게 확률 분포를 근사할 수 있나? 이야, 신기하네. 저는 아무튼 이게 되게 놀랍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예진님이 질문했어요.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인풋이 웹사이트 캡처인 건지 텍스트와 파라미터 세팅인지. 이제 이 인풋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 겐을 처음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만 그 랜덤 워드 캡처랑 그 파라미터 세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리얼 데이터입니다. 리얼 데이터. 그래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제 어떤 걸 줬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겐이 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500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랜덤 워드 캡처와 파라미터를 주면은 그 아까 방금 500개를 가지고 학습한 제네레이터가 실질적으로 이 학성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얘네들과 얘네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없는 거죠? 네,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